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자리에 있는 짐을 다 싼 김나연입니다. 네, 퇴사 드디어 하시나요? 윤탁쌤 저 보내고 싶으신가 본데? 뭐 자리를 옮겨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사를 하니까 네. 그죠? 네. 네, 아이들에게 생활 기술을 가르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김주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라든지 뭐 청소를 왜요? 빨래, 갑자기 청소요? 변홍사 왜? 이런 거 좀. 왜? 변호사. 집에 애들 방학 때 계속 있다 보니까 네. 너무 손이 많이 가르쳐야겠어요. 그치 이제 네. 지금 농번기인데 말이야 좀. 네. 아직 아니죠. 이제 아직 아직 농사 안 아니에요? 해봤구나. 맞아, 농사 못 해봤죠 이제. 제가 농사하면 다 망할 거라고 이제 어르신들 그랬어요. 네, 저는 B급 인성을 갖고 있는 차윤탁입니다. 네. 나도 B급. 네, 저희 사무소에서 최근 인성 검사를 했는데 제가 그 뭐 B 플러스로 다 나와가지고 B급 인성. 김나연 선생님 A급으로 나왔다면서요? 네, 저는 AAA 나왔습니다. 리스펙트합니다. 네, 인성 좋으신 분, 저는 B급 인성. B급 인성 오늘 좀 거칠어요. B급이다 보니까. 우리가 네. 본질을 보여줍시다. 난 B 마이너스야 심지어. 지섭쌤 인성은 공개하면 방송 파괴될 수 있으니까 그냥 지섭쌤은 그냥 존경받는 걸로 하고. 네, 저희 방송에 요즘 좀 너무 감사한 게 새로운 분들 댓글이 많이 늘고 있어요. 네. 댓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피요아님 팟빵에 항공업계 에피소드를 듣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팟캐스트 잘 듣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투자하거나 발전소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이건 뭐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죠 뭐. 그렇죠. 그쵸. 네. 인성은 B급이지만 이 그럼 태양광 발전소. 경험은 제가 A급이기 그럼요. 때문에 태양광 네. 농사를 짓고 계시잖아요. 태양광 발전소 지금 몇 개 정도 소유하고 계시죠? 좀 상업 네, 용도로 네. 3개, 네, 알겠습니다. 개인 용도로 2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는 제가 만들 때는 사람들이 안 할 때라서 이렇게 네. 손들면 업체랑 짝짝꿍 해가지고 금방 만들었는데 요즘은 뭐 허가도 그렇고 뭐 전력망 용량도 그렇고 되게 어려워졌어요 좀.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추진하다가 문제 생겨가지고 또 업체랑 또 막 소송한 적도 있었고 네.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댓글에서 이렇게 답변 얻으셔가지고 사업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예. 소송하시는 인성. 네. 아니 그거는 인성 나온다. 아닙니다. 농담. 야. 네. 지석쌤. 아니 지석쌤 우리 처음에 그린피스 왔을 때 뭐 자기 소송이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소송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네, 힘들었어요. 근데 머리 많이 빠졌어요. 승소하셨죠, 승소.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근데 결국은 부지 구하고 아니면 건물 있으면 옥상에나 하시면 되고 근데 네. 업체랑 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은 옥상에도 되고 이거 건물주분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 시골 가면은 뭐 한 1억짜리 건물도 있고 그래요.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만들어진 거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저는 그건 아직까지는 안 하는 게 만들어진 걸 사는 거는 환경적인 의미는 좀 없거든요. 새로 만드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더 늘리는 거니까. 네, 만만치 않은데 그 태양광 관련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있고 저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카페 같은 것도 있고 뭐 업체 뭐 블로그 뭐 밴드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눈팅을 좀 많이 하시면서 찾아보시되 아무튼 예전만큼 쉽지 않다.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김지석 쌤 유튜브 어떻게 검색하나요? 네? 김지석 쌤 유튜브 어떻게 저요? 검색하나요? 저 그냥 태양광 치면 조회수 제일 많은 거 보시면 대충 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영어로 제 이름 김지석으로 돼 있는데 지석킴 이렇게 치면 네. 나온다는 거죠? 지석쌤 유튜브 팔로워가 한때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팔로워보다 많았잖아요. 네, 지석 쌤 유튜브 채널명 김지석이잖아요. 네. 지금도 삐까삐까해요. 5,300대 6,100 네. 도토리 키재기 참.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팟캐스트 처음에 할 때 김지석 쌤이 이 태양광 발전소 노하우를 자기가 언젠가 내놓겠다라고 하고 네. 내놓지 않고 계신데 아직도 저 구독자 10,000명 정도 찍으면 한번 그때 공개를 하는 한번 걸로 좀 하는 게 할까요? 어떨지 한번 고민해 보시죠. 네. 코너 하나 만드시죠. 김지석 선생님의 태양광 비화 어떻게 이게 그거 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네요. 그러니까 잘된 건 잘 되는데 힘든 건 너무 힘들었어요. 허가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네, 그러겠습니다. 또 1,000원님이 댓글 달아주신다면 나연쌤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1,000원님이 팟빵 고라니 에피소드 듣고 댓글 네. 남겨주셨는데요. 김지성님 차택근무는 유튜브인가요? 방전 조심하세요. 차윤탁님 예전 서태지 컴백만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1,000원님이 윤탁쌤의 새 코너를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그게 네. 제일 궁금하고요. 네. 김나연님 언제나 밝은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저 이거 꼭 듣고 싶어요. 네. PD님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방송을 하면 차윤탁님은 편집이 얼만큼 되나요? 궁금합니다. 제가 좀 자, 토크 공회전이 10을 많아요. 10으로 하고 네. 손가락으로 얘기해 주세요. 좀 PD님. 특히 이제 발음이나 이런 것 많이 신경 쓰려고 하는데 좀 부족합니다. PD님 손가락 위축되네요, 상당히. 네. 10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남겨주셨는데 지성님보다 항공 선박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어쩌다 환경운동하는 코로나가 대견합니다. 그래도 빨리 지나가면 좋겠네요.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아, 참. 코로나가 정말 네. 어마무시한 영향이 지금 있는데 네. 최근 나온 거 보니까 전 세계 석유 사용량을 한 20%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이대로 가면. 석유값이 지금 $20 밑으로 한번 또 떨어질 정도로 폭락을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마이너스도 나왔습니다. 석유값이. 막 나오는데 주체가 안 되니까 제발 가져가실 분은 돈을 드릴게요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나이지리아하고 미국 어느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텍사스 부지사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런 인터뷰였었어요. 아니 이게 나라 경제가 무너질 것 같은데 나라가 경제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뭐 좀 사람 죽더라도 괜찮지 않냐, 나라를 지켜야지, 경제 활동을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경제 활동 하다가 죽을 사람 죽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텍사스가 지금 난리래요. 석유가 막 나오고 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는 정말 경제 타격이 큰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코로나 사태가 이게 되게 묘한 게 2020년부터 온실가스가 줄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이제 너무 많은 고통이 지금 수반되고 있어가지고 좋은 계기가 될 수는 있는데 갑작스럽게 직장 잃고 이런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아무튼 잘 좀 계기로 삼으면서도 동시에 이제 어려워지신 분들 다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없는 게 좋죠. 코로나도 없고 화석연료도 적게 쓰는 게 좋지. 네. 그죠? 코로나도 없고 온실가스도 다들, 네. 없고. 다들 건강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후원과 함께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린피스 연대기 아주 좋아요. 차근차근 정리 잘해서 윤탁쌤에게 힘이 되는 댓글이네요. 네, 설민석 선생님처럼 기억에 오래 남도록 들려주세요. 설민석 선생님은 이제 진짜 정말 돈을 많이 버시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긴 한데, 네, 저 그린피스 초반 얘기가 또 나름 재밌는 것 같아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몇 회 정도 하고 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린피스란 단체가 어떻게 지금 거의 이제 내년이면 50년이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게 됐는지 그 시작을 아는 것도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 또 마스터인넷님이 또 꾸준히 후원해 주셨고요. 네. 또 처음 댓글 남겨주신 분이죠. 버들님이 팟빵 벚꽃 엔딩 에피소드에 처음으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전부터 궁금했는데 환경과 관련된 갖가지 지식, 자료들은 어디서 얻으시는 건가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사실 그린피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체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외부 전문기관이랑 협력을 해서 연구조사도 실행을 하고 그쵸. 보고서도 발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뭐 하버드대랑도 같이 하고 막 네. 그러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후변화 외길 인생 한 20년 하면서 맨날 이제 심심하면은 검색해보고 이러는 거 있고, 매체가 몇 개 있어요. 전문 매체가 해외에는 뭐 인사이드 클라이밋 뉴스라는 것도 있고, 전기차 소식은 일렉트랙이라는 데서 제가 많이 좀 가져오고, 네. 구글링하고, 그다음에 제가 트위터를 많이 안 하는데 그냥 트위터 한동안 할 때 해외에서 기후변화 얘기하는 사람들을 팔로우를 많이 해놨거든요. 네. 네. 그래서 타임라인 쭉 그냥 보면은 맨날 그런 얘기만 올라와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해외 동향은 그렇고 제가 태양광이나 전기차 관련 지식은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서 네. 관련 소식을 올리면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개싸움을 하거든요, 댓글로. 지석쌤도 창피할 정도더라고요. 근데 이제 농담에.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개싸움을 할 때 제가 또 검색 엄청나게 해요. 왜냐면 거기서 한 수 팩트가 틀려버리면 틀리면 안 되니까. 발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발리기 위해서 긴급 그 팩트 체크, 네. 그다음에 댓글 일 하면서 좀 탄탄해진. 그래서 그다음에 뭐 전기차도 2번이나 사봤고, 그래서 태양광 전기차는 그런 실전으로 하는 게 확실히, 그래서 개싸움을 해도 실전 안 해본 사람은 네. 정말 너무 약해. 실전 댓글 전쟁으로 다져지신 거죠. 네. 사실 이게 영업 비밀 같은 건데 이제 워낙 요즘 해외 사이트 같은 데서 뉴스레터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궁금하다 구독을 하면 받기 싫어도 계속 오죠. 네. 또 그리고 뭐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안 그렇지만 뭐 로이터나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는 아예 클라이밋 기후 변화 관련한 섹션 따로 있잖아요. 네. 그 섹션만 블룸버그도 눌러도 그렇고. 볼 수 있는. 네, 그렇죠. 되게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에 약간 그런 매체나 그런 뉴스레터 같은 게 거의 없어요. 네. 네.
아무래도 좀 관심이 독자들이 적다 보니까 매체에서도 좀 적게 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앞으로는 드는데 뭐 생길 수도 네.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거의 뭐 우리가 그런 역할 하는 거 아닌가? 네, 버들님께서도 이제 재밌는 소식 보시면 저희 댓글로 제보 주시면 네. 저희 지금 좀 방송 소식 좀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윤탁 쌤이 매주 소재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주시면 저희가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 또 메인 소식도 재밌는 거 갖고 왔잖아요. 네, 그렇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넘쳐난 대한민국.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장보기가 불가능할까요? 대형마트가 변하면 가능합니다.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검색해 대형마트의 플라스틱 제로를 요구하세요.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특집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슈죠. 4.15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저희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 뽑아라, 뭐 어느 당 뽑아라 이렇게 하면 또 저희 잡혀가죠. 네. 그래가지고 선거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유권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네, 우리- 네. 이거 편집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빼고서 네. 뭐 우리 마음대로 막 말한 다음에 몰라서 그랬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린피스는 정치적 지금- 중립성을 지키는 단체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게 어느 특정 그러니까 정치를 내몰라라는 게 아니라 트럼프 네. 같은 사람 내몰라라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탄소 없죠. 배출 네, 어마어마한데 엄청나게 하는데 특정 당을 지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특정 후보를 네. 지지하거나 하지 않고 그쵸. 저희는 뭐- 이제 기후 위기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공약에 그렇죠.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하는 거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선거법이 굉장히 가혹하죠, 그죠? 네. 우리 뭐 어느 후보를 뽑지 말아야 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서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윤탁 오늘 쌤이 옛날에 네, 그거 가지고 오셨었잖아요. 미국 사무소에서 이각 후보들 평가를 했던 거. 미국 사무소는 아예 그 미국 대선 후보들한테 아예 성적표를 매겨버리죠. 네. 근데 우리나라 선거법에서는 그것도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정상훈 캠페이너님이라고 네네. 저희 한 몇 주 전이었죠? 한 5주 전 정도 전에 기후변화와 선거 관련 캠페인 와서 소개를 해주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오늘 또 다른 캠페이너분 한번 모셨어요. 네. 저희 사무소에서 3관왕으로 통하죠. 캠페인 성과를 이제 빅토리를 많이 내신 제가 네. 별명을 들었는데 네. 빅토리의 여왕? 네, 그렇다고 하죠. 이진선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기후 캠페이너 네. 모시고 4.15 대선에 이제 대처하는 이제 유권자의 자세, 4.15 대선이래, 4.15 총선에 대처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네. 왜냐면 저희가 또 대선까지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쵸. 네, 내다보고 있어가지고 한번 모셔보고 한번 자세한 말씀 들어보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를 기후 변화 캠페이너라고 지금 대본에 네. 써 있는데 기후 변화 캠페인이 아니고 기후 에너지 캠페이너입니다. 네, 이렇게 방송 분량 확보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네. 잘써가지고 네, 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기후 에너지 캠페이너 이진선이고요. 네. 너무 그 소개를 화려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아, 네, 반갑습니다. 빅토리 그- 세계가 뭐예요? 네,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하면 전혀 그렇게 안 자기 보이는데. 자랑 좀 해주세요. 이준석 캠페이너처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제가 그린피스에 입사한 이후로 제가 참여했던 모든 캠페인이 좋은 성과를 내서 네. 네, 그런 별명이 붙여진 것 같아요. 네. 어떤 캠페인이었죠? 네. 일단은 그 2018년에 있었던 그 삼성전자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한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생산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네.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쓰도록 약속하는 거죠. 그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에 삼성전자가 발표를 하기 전까지 저희 팀에서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수의 IT 기업들이 전부 100% 재생에너지만 쓰고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삼성전자도 100% 재생에너지 선언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 네. 2018년에 선언을 했습니다.
또 통합개미 운동으로 다시 이제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죠? 또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게 어떤 게 있었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작년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그 100% 재생에너지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그러니까 정책적인 여건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네. 재생 에너지를 사서 깨끗한 에너지로 생산을 하고 싶어도 그게 제도가 미비하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정말 좋은 의지를 가지고 난 100% 재생에너지만 쓰겠다라고 해도 법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살 수가 없어요, 기업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좀 안 좋은 제도를 바꿔보자라고 해서 관련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고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제 산업부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정책이 에너지 기본 계획과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검토를 하겠다라고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검토에서 그치지 않게 계속 앞으로 더 발전이 있어야겠지만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말 빅토리의 여왕답게 네. 말도 너무 또박또박 잘하시고 네. 정말 재미는 하나도 없으시네요. 네. 가장 네. 최근 빅토리 뭐였나요? 네, 정상훈 캠페이너님과 최근에 유의미한 또 성과를 보였던 캠페인이 뭐가 있나요? 저희가 작년부터 다가오는 총선을 대비하면서 작년 12월부터 한국의 주요 정당의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을 채택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네. 주요 정당의 정책 제안서를 보냈어요. 네, 최근에 저희 정책 제안서의 내용이 대부분 담긴 정책 공약이 저희가 요구했던 당 중에 2개의 당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그 4.15 총선에서 이제 나오는 정당 중에 2개나 이렇게 저희 그린 뉴딜 공약을 받아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3개 당에다가 한 거였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주요 정당의 기준이 3개에서 뭐였죠? 2개 했으면 66점이네. 그렇네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명백한 기준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모든 당을 대상으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당 지지율을 기준으로 5% 이상 정당을 대상으로 했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그다음 미래통합당, 정의당 이렇게 3개 정당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2개 정당은 채택을 했고 어느 정당이 채택을 했는지 궁금하시면은 이제 그린피스, 뭐 그린 뉴딜, 정당 이렇게 구글에 검색하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네. 선관위 캠페인에도 이제 정당 비례정당 투표를 하니까 정당별 정책이 나와 있잖아요. 정책을 클릭하면은 그린피스가 제안한 그린 뉴딜 공약을 반영한 거를 진짜 여실히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권자분들이 투표를 하실 때 이제 많이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인 선택하실 때. 네,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이게 정상훈 캠페이너와 이 그 성과 지분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네, 정상훈 캠페이너가 이제 방송 들을 수 있거든요. 하는 얘긴데. 네, 저희는 이제 내부에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리딩을 네.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저희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는 이제 각 팀원들이 전부 공동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성과다. 네, 모범답안. 네, 라고- 모범답안이죠. 네. 역시 역시 네. 괜히 그 3번의 성과가 나온 게 아니죠. 네, 정말 다시 한번 이제 무릎을 치고요. 그래서 지금 그린 뉴딜이라는 이 공약을 넣어서 앞으로 그 4.15 총선 이후에 이런 거를 당의 주요 정책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당이 2군데나 있는데 정확하게 이 자세한 내용이 뭡니까? 그린 뉴딜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린 뉴딜은 일단 지금 기후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재정을 기후 위기를 살릴 수 있는 산업, 즉 네.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같은 산업에 투자를 해서 이를 통해서 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또 사회적인 불평등까지 해소를 하자라는 큰 비전을 담은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정상훈 캠페이너도 소개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린 뉴딜 안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계기가 최근에 미국 하원에서 작년에 이제 그 채택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유럽 의회 차원에서도 채택을 하면서 그린 뉴딜에 대한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여러 이미 지금 제가 듣기만 해도 한 4개 정당에서 이미 그린 뉴딜 정책을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 보면 앞으로 더더욱 번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그린 뉴딜이라고 하지만 유럽에서는 좀 다르게 부르지 않나요? 그린딜이라고 부르죠. 그린딜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이진성 캠페이너님이나 정상훈 캠페이너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한국 정당들도 이걸 속속 도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별로 좀 수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그린 뉴딜 안을 보더라도 제일 좀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마 여기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2050년 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겠다라는 게 어떤 그린 뉴딜 안을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제로.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죠, 지석쌤? 그러니까 탄소를 안 뿜는 사람한테 돌을 던지라 아마 우리가 이런 그런 했었잖아요. 맞아요. 다 사람들 움직이고 밥 먹고 뭐 하면 탄소 나오는데 탄소 배출을 어떻게 0으로 만들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이제 제가 좀 있으면 인터뷰를 하나 하는데 네. 거기서 요청 하나 온 게 그린피스 사람 나오면 항상 재생에너지하고 전기차 얘기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좀 새로운 거 없냐 얘기하시는데 결국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재생에너지로 다 바꿔야 되고 태양광 풍력 위주로 바꾸고 그다음에 전기 잘 저장하고 이렇게 뭐 보낼 수 있게 그런 전력망 다시 좀 재편하고 그리고 자동차는 이제 석유를 넣는 자동차 따위는 이제 다 사라지고 다 전기로만 움직이게 만들고 냉난방도 이제 전기를 사용한 난방으로 좀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를 왕창 심으면은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거의 제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최악의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자. 이거를 이제 저희가 또 제안한 거고 또 어떤 제안을 했나요? 저희가 제안한 그린 뉴딜 내용 5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그 2050년 이전에 탄소 배출 제로화하는 거,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기후 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자라는 건데요. 기후 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자라는 거의 의미는 기후 위기 정책을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이게 단순히 환경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또 경제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선포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비상사태 이미 선언 다 했죠. EU 뭐 이런 데서 그죠? 네. 뭐 영국, 캐나다, 네. 그다음에 지자체들도 많이 했죠. 뭐 그쵸. LA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뉴욕시. 사실 비상사태 선포한 데가 좀 있죠. 네, 충남 충남도 뭐가 충남과 했었나요? 아니면 당진도. 충남에 당진 네. 당진도 했었나요? 따로 했고 충남도 아. 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캐나다도 뭐 하원인가 어디서만 했던 네. 것 같죠. 네. 그러니까 비상사태 선포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가 뭐 조금씩 아끼고 조금씩 바꿔 나가고 이걸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이 그렇죠.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활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기후 위기도 당장은 뭔가 느낌이 안 오지만 지금부터 이미 해야 되기 바꾸고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비상사태 선포하자는 게 그렇게 해야 그래?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비상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영혼 없는 동의. 진수쌤 힘을 내세요. 제가 좀 지금 피곤해서 네. 아니 뭐 진쌤이 좀 있으면 이제 딴 데 가시기 때문에 또 근황 토크 잠깐 네. 넘어가나요? 전혀 네. 지금 뭐 성의가 뭐 없는 거지. 이재성 캠페이너님이 제가 이제 공부하러 가시죠. 네, 2010년 때부터 같이 일을 했는데 조만간 이제 떠나신다고. 저도 사실 17년 말부터 진선쌤이랑 계속 같이 일했어요. 네. 뭐 어떻게 이제 울지 마. 저기 뭐 그런 분이 아니구나. 아이, 숙취가 눈물이. 준비가 안 되는데. 아유. 근데 이재성 캠페이너님 이런 그린 뉴딜 같은 거 정당에다가 쓱 밀어 넣으시고 또 어디로 가십니까? 잠깐 그런 토크 네, 가보시죠. 저희 지금 좀 다른 단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본인에게. 예, 저 자신에게 이제 좀 다른 단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러 떠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아는 지인도 이렇게 일하시다가 네. 석사하고 돌아오셔서 똑같은 것도 하고 계세요. 이거 뭐 좋은 말이야 뭐야? 아니, 그냥 있는 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뭐 여기 석사한 사람 여러 명 있잖아요. 네, 다 이제 지금 여기 다 합쳐 석사 3개 정도 되는데 지금 방에 그래도 뭐 덕담이라고 듣고 그래서 지금 잠깐 이제 좀 졸음이 확 깨셨나요? 지석 쌤이 이 따끔한 친구가 석사 그러니까, 따고 와도 뭐 똑같은 일 한다. 네, 네. 아무리 네. 나갈 거라지만 좀 성의 있게 좀 해봐야죠. 네, 그래가지고 재미없는 건 알겠어.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셨고 이제 탄소 배출 2050까지 제로, 그 다음에 이제 비상사태 선언,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네, 이제 뭐 지석쌤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 바로 재생에너지랑 전기차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훨씬 더 빠르게 확대하고 또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전력망에 더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안착되게 할 수 있도록 전력망을 확충하는 부분, 이게 이제 세 번째 제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네. 전기가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렇죠. 그 재생가능 에너지로 우리가 정의하는 그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풍력. 풍력 이런 걸로 생산되는 전기량이 한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약 4%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근데 4% 안에서 그런 거 빼야 되나? 될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순수 재생에너지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3점 몇 프로? 그러니까 대략 4% 안쪽이었으니까 올해 기준으로는 또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아 이거 저 김나연 선생님 다 고인물이야. 4%라고 하면 믿을만도 한데 거기서 또 뭐 빼야 된다고. 이럴 때는 정확하게 아, 아셔야 인물. 하니까. 5% 미만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 예, 맞아. 음. 그래서 4%도 안 되는 거 사실은 그죠? 네. 네, 대략 4% 내외. 그러니까 이게 네. 왜 헷갈리냐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막 섞어가지고 막 이게 재생에너지인 것처럼 막 신재생에너지라고 묶어놨어요. 해가지고. 근데 총계가 맞아요. 저도 솔직히 딱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네. 연륜이 있으니까 저는 5% 미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네. 안 틀리거든.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마. 네. 그 정도 되는데 이제 그걸 얼마나 늘려야 됩니까? 이게 100%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2050년까지는 100%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라고. 2050년도 늦죠, 사실. 네.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과학계에서 권고하는 이제 최소 수준인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돼야 최소 수준이 특히 최소 수준. 음. 네, 그러니까 특히 한국은 이제 OECD 국가기도 하고 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이 또 높은 나라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더 빠르게 늘려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게 진선 쌤이 아까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재생에너지 100%를 쓰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그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이제 해외 사업장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 네, 그곳들에선 100%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못했죠.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세 가지 정도 아주 재밌는 공약. 그다음에 네 번째 공약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전기차를 네. 확대하자. 전기차를 예를 들면 확대하자. 네. 예를 들면 이제 세부적으로 좀 저희가 제안을 했던 내용이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랑 2025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타는 대중교통을 전부 전기버스로 바꾸자. 네, 이런 내용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내용을 제안하셨나요? 네, 마지막으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탄소세를 도입하자라는 거예요. 네. 이제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과를 해서 탄소 배출을 좀 급격하게 줄이고 또 재원을 통해서 그린 뉴딜에 실제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지만 구독자분들께서 그 IMF에서 탄소세 도입을 또 강력하게 권고를 했었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탄소세를 도입하자는 게 비단 이제 탄소 배출을 규제하자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미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이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경제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근데 뭐 실제 필요하다고 해도 그 어느 정당에서 이런 선거 전에 세금을 더 걷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넣고 싶지 않은 공약일 수 있는데 그래도 다 이걸 넣는 당들이 있다는 거죠. 필요하니까. 그죠? 네네네, 어떻게 맞습니다. 이 세금이 쓰이는 겁니까? 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네. 말할 수 있다. 네. 어차피 뭐 파장 나는 네. 저한테 자문을 이제 구하시더라고요. 이 워딩에서 탄소세 넣어도 되겠냐. 그래서 아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된다. 당에서 넣을 거면 세수 중립적인 탄소세라고 하자. 아. 그러니까 이 탄소세가 신규로 세금을 콱 물리는 게 아니라. 일단 소득세나 이런 부가세 같은 걸 줄여가지고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석탄이나 이런 쪽에다 옮기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데는 세금을 더 내게끔. 네. 근데 동시에 다른 세금을 줄여서 그렇죠. 세금 부담을 이제 하자는 거여서 제가 그렇게 딱 조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빼고 간다는 거야. 아. 이때 이 캠페이너의 고집. 그걸 왜 김지수 나한테 선생님이 왜 물었어 그럼? 갑자기 열받네.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인성 근데- 나오십니다. 네. 인성.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좀 밀어붙이고 딱 선을 걷는 게 네. 캠페이너로서의 성공 네. 비결인 그치, 뭐 것 같아요. 캠페이너가 뭐 플라스틱 반대하다가 플라스틱 좋은 점 있어요. 그러면 반대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캠페이너 아니죠, 그죠? 아 진짜, 진선 쌤이 거절을 대신에 이런 했다는 태도면 이제 얘기죠. 공부는 힘들지. 사실. 네. 근데 캠페이너로서 좋은 자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지석 쌤께서 이제 세금을 딱 하자 이렇게 아니, 밀어. 그 세수 중립적인 말을 쓰자. 탄소세. 네, 오히려 지석 쌤이 네. 그런데 근데 아니다. 필요 탄소세 없다. 하자. 탄소세. 아, 그냥. 역시 뭔가 다르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네.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세수 중립적인 탄소세가 돼야 된다라는 거는 설명으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사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수 중립적 탄소세 라고 하면 한 번에 참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는 맞아요. 게 좋다는 얘기죠. 괜히 네.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탄소세를 하면은 어디다가 이제 썼으면 좋겠다. 세금 만약 거두면요. 어디다 썼으면 좋겠다라고 또 제안을 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산업에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너무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재생에너지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 같은 분야에도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전기차 충전기를 뭐 까는 데 쓴다거나 뭐 이런 인프라를 깔아야 돼요. 녹색 인프라를 깔아야 되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데 쓰면 그래서 한 가지는 그렇게 깔면 사실은 더 싼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투자죠, 투자. 예, 근데 제주도 네, 같은 돈은 좀 경우에는 필요하니까. 지금 재생에너지 전기를 맞아요. 생산을 하고 있는데도 쓸 데가 없어서 그걸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육지로 아직 연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세금으로 거두면 정말 재원이 막대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프렌들리한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다가 네. 또 투입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화석 연료에 집중된 회사가 있다라면 그런 회사에다 돈을 지원해 주면서 이제 산업을 바꿀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주고 그쵸. 지원도 해주고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이제 아마 지금 최근에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네. 불리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석연료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지금 어차피 화석연료는 사실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환경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든가 기후위기 대응 산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근로자가 되게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고용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그렇죠. 것들을. 뭐 이제 네. 앞으로 그 탄소 배출 때문에 석탄 발전소 같은 거 이제 뭐 못 쓸 텐데 석탄 발전 뭐 짓는 회사에 계속 그냥 뭐 저기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 그쵸. 그 회사가 바뀌도록 그 돈이 가지 그쵸. 해야지. 그냥 뭐 지금 두산중공업도 상당히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죠. 그쵸. 석탄 발전 두산중공업이 네. 거의 사업 부문의 70%를 계속 석탄으로 유지를 하다가 지금 그쵸. 되게 어려움에 봉착을 해 있는데 그 석탄 발전을 사업이 70%나 차지하고 네. 그 석탄 발전 안 쓴다고 한 대략 몇 년부터 뉴스 나왔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2016년?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점점점 해외 시장 자체가 줄었죠. 네.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잘못된 판단으로 여러 개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이제 네. 뭐 수주하고 그랬었는데 사양 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투자자들이 다 발을 빼고 있는데 음. 우리나라만 계속 약간 공적 금융이 우리나라랑 투입되는 네. 그런 일본하고 중국 정도만 지금 네, 하고 한중일이 있어요. 사실 해외 석탄 투자 1, 2, 3위죠.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 쓰는 데다가 돈이 계속 든다고 뭐 바뀔 거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뭐 노동자분들도 많고 관련된 이제 가게도 많을 텐데 그런 거를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이제 탄소세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데서 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한동안 이제 임금 보전을 해준다거나 생활비를 준다거나 하면서 교육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거. 진선쌤 표현처럼 지속 가능한 좀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돈이 쓰여야겠죠. 네. 저희가 지금 뭐 5개의 이런 핵심 공약이 들어있는 그린 뉴딜을 이번 4.15 총선에 맞춰서 네. 정당들에게 제안을 했고 상당히 뭐 많은 수죠. 2-3개면 3개인가요 정당이? 이거를 그린피스의 이 공약이 좋다고 해서 하기로 했고 이제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공약을 잘 지킬지 아닐지도 지켜보는 게 또 그린피스의 일일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뭐 어느 당이나 어느 후보를 지원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후보만큼은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있다면서요. 어느 후보죠? 지금 이진선 캠페이너님이 그 선거 유세 옷까지 입고 오셨는데 한번 네. 이 후보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말하면 가상 후보죠. 옛날에 우리 아. 사이버 가수 아담처럼 네 그렇죠. 가상 후보인데 아담 이제 가상이었어요? 가상 아니었어요? 맞아요, 뭔가? 맞아. 그런 그리고 처럼 이제 가상 후보가 나온 거죠, 그렇죠? 1.5번 후보래요. 이거 뭐 아. 국내 최초 아닙니까? 그쵸? 아 뭐 국내 최초 후보인데 이분 어떤 후보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저희 제가 사실 보좌관으로 요즘 그 활동을 또 네. 하고 있는데요. 많이 궁금하실 텐데 나중에 이제 검색으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 후보님 성함은 원배라고 웜배 웜 네, 따뜻하다 합니다. 웜 할 때 웜배. 네, 따뜻할 웜. 예. 풀백 팩 뭐. 그리고 네, 뭐 굳이 풀이를 하자면 따뜻한 배.
네. 네, 네. 는 아니고 네. 안녕히 가세요. 죄송합니다. 네. 한스 쌤 마지막이라고 한스 그냥. 쌤 혀 한번 차야 된대. 네, 마지막이라고 그냥. 네네네. 죄송합니다. 머리를 감싸셨다. 네네.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호주 산불이 얼마 전에 굉장히 심하게 있었잖아요. 네. 6개월 동안 지속이 됐었는데 호주 산불에 피해를 입은 이 원뱃이 네. 한국으로 왔어요. 원뱃이라는 이제 호주의 동물이죠,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한국 학생을 만나서 워킹홀리데이를 갔던 학생을 만나서 구조를 당하는 바람에 당해요? 한국으로 좀 같이 살 곳을 잃고 오게 됐는데 이 친구가 저희 후보님이죠. 죄송합니다. 저희 후보님께서 진짜 뭐 후보랑 완전 제가 듣기로는 이 원배 되게 이기적인 것 후보님이 같아. 캠프 사람들한테 저녁도 잘 사주고 막 그러신다고 듣긴 했는데, 네 지금 거의 뭐 네, 저희가 좀 네. 수평적인 내가 관계를 석사 따고 내가 후보 지향하다 나온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 후보님께서 한국에 와 보니까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호주 같은 네. 경우에도 정치권이 되게 기후 변화에 네. 무관심한데 한국에 네. 와서도 같은 걸 느껴가지고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너무 심각해서 안 되겠다라고 이제 이 심각성을 깨닫고 한국에 귀화를 하시고. 그러니까 유년 네.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이제 산불도 가꾸시고 네. 가족도 잃고 이렇게. 불지역에서 네. 살아나온. 네. 그래서 지석쌤 특별보좌관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나요? 저도 지금 감탄하고 있어요. 디지털 소통 담당관이고 네, 이미 영상 하나 찍었고요. 저는 영상은 안 찍고 네. 유세 옷만 받아왔어요. 네. 그래서 이 후보가 이제 가상으로 출발하는 거죠. 이제 그 네. 기후 변화를 알리기 위해서 기후 위기를. 근데 왜 1.5번이죠? 1.5 무소속이라면서. 선거법을 무소속 지금 1.5번. 네. 네, 지금 1.5 의미는 사실 우리가 지구 평균 온도를 이번 세기 말까지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다 같이 노력을 상승 온도를 맞죠? 네, 맞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 이게 전 지구적인 합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되새겨서 1.5번. 그러니까 여당 1번, 야당 2번의 그 사이에 있는 1.5번. 네. 절묘하네요. 네, 무소속. 맞습니다. 그럼 사이에 네. 찍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거 그러면 선거법 표가 위반이다. 됩니다. 이거 그럼 지금 사표가 이거. 됩니다. 물어보는 건데. 그럼 안 돼. 그 선거법 너무 이거 경직돼 잘못 있어. 절대 그렇게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몇명 이거 안 지금 되더라고, 위험합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적으로 엄청 그 성스러운 행위고 우리가 네. 지켜야 되는 행위고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원배 이 가상 후보를 낸 그 이유가 뭡니까? 아주 기후위기 정책을 사실 적극적으로 펴낸 정치인이 최근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몇몇 정당이 그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고 4개의 정당에서 기후위기 관련 정책이 예전의 정책에 비해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발표가 된 건 굉장히 다행이지만 저희가 이번 공약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기후위기에 신경을 쓰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물론 지금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안 되겠다. 우리라도 호주에서 온 이 원뱃 이 친구를 좀 그러다 쌤 잘려요. 예, 국회의원은 막 자를 수 있어요. 아무튼 너무 저희 네. 좀 수평적인 너무 관계를 수평적이에요. 네. 지향하다 보니까 좀 네. 격이 없는데요. 이해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원배 이 후보님 원배 후보님을 좀 내보내야겠다. 그래서 네.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시민들한테 알려야겠다 해서 출마를 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좀 관상을 봤는데 원배 후보님이 구김이 없어요 삶이. 그래서 좀 원배 후보님이 어떻게 좀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린피스 SNS 오시면 볼 수 있죠. 아니 뭐 우리 팟캐스트 썸네일에도 반영되나요? 그쵸. 뭐 할 수 있고 구글에서 원배 출마의 변 이거 하면은 또 출마 앞서가지고 왜 출마하게 되는지 또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원배 후보님이 또 요즘 이렇게 뭐 트렌디한 이런 또 이벤트를 같이 하신다면 선거운동을.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사실 뭐 종로 뭐 남대문 이런 다 유세 가가지고 상인들 어려움도 들어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좀 어려워졌죠. 코로나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유세를 사실 온라인으로 다 진행을 지금 하게 돼서 방송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시점에는 저희 원배 후보님의 선거 유세송과 함께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만나보실 수 있고 또 저희 그 선거 사무소 개소식이나 네. 온라인 영상도 같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 방송이 지금 7일 화요일에 라이브가 될 텐데 하루 전날 이제 아무 노래 챌린지 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또 챌린지 투표의 투표회라는 챌린지가 거의 진행이 지금 뭐- 될 거고 그리고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날은 아까 진선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랑 출마의 변을 온라인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트로트 열풍에 힘입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기대되고 있는 투표회라는 노래죠. 네. 지금 음원이 조만간 그린피스 통해 가지고 공개된다고 네. 들었고요. 네, 노래가 네. 너무 좋더라고요. 또 거기에 맞게 또 춤을 이렇게 춰가지고 자기 SNS에 올려주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또 경품 같은 거 드릴 그쵸. 수가 있죠. 네, 물론 또 이제 사전 이런 선거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경품 조심해서 이제 좀 해야 되는데 가상 후보니까 네.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네. 그 원배 이 투표의 노래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저희 또 팟캐스트에서 또 이렇게 공개가 또 되는 그런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요번에 그 4.15 총선에 가장 이제 또 궁금한 이슈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좀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이제 여러 방법을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사실 오늘이 1일인데 이게 이제 재외 국민들의 투표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근데 사실 해외에 있는 분들도 되게 많은 분들이 좀 투표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해당 국가의 그런 어떤 지침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로 투표가 진행이 안 되는 곳도 더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되게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2주 동안 이제 격리를 해야 되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뭐 함부로 이제 밖을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까 윤탁쌤이 뭐 되게 신성한 권리다 투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헌법에 보장된 이런 권리를 우리가 그러면 코로나에 걸렸다고 포기를 해야 되냐 되게 그렇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거소투표 제도는 매 선거 때마다 계속 회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집으로 투표용지를 보내서 기입을 하고 다시 우편으로 보내는 네. 그걸 이제 활용을 했대요. 그래서 네. 대구에서는 실제로 24일부터 28일까지, 그러니까 3월 24일에서 28일까지 거소투표 신청을 받았고 투표 신고자 중에 확진 환자가 189명이 네. 속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가 29일부터 확진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소투표가 이제 끝났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서 4월 10일, 11일 사전투표 기간에 대구 시내 8개 생활치료센터에서 특별 사전투표소를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유권자들한테도 이제 좀 준칙을 이런 걸 지켜달라 이렇게 내놨는데 투표소 갈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앞사람, 뒷사람이랑 간격은 1m. 저희 지금 1m 좀 넘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 정도씩은 이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발열 체크 손소독 네. 하고 이제 입장을 한 다음에 투표소에 또 위생장갑이 비치가 돼 있대요. 그래서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들어가서 이제 투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발열 있는 유권자들은 별도로 설치된 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저희 정말 어려운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의 권리 저 스스로 찾아야 되니까 네. 한번 그 여러 후보들 면밀하게 보시고 이제 표를 행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내연기관차가 매캐한 매연을 뿜으며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지구를 지키고 내 지갑도 지키는 전기차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환경과 전기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내연기관차 이제 그만 캠페인을 검색해 주세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오디오 클립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네, 이진성 캠페인러님 오늘 팟캐스트 출연하시는데 어떠셨나요? 저 또 약간 고별 방송 느낌 좀 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데뷔를 하자마자 네, 데뷔를 하자마자 고별. 방송이 네. 갈 되는. 사람 느낌이 물씬 나는. 네, 네. 제가 총선까지만 그린피스에서 근무를 할 예정이어서 이제 고별 방송이 됐는데 정말 이렇게 대본과 상관없이 방송을 하는 거는 쌤 저희는 프로 방송인이라 네, 저희는 네. 어떤 상황에도 할 수가 있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방송을 해보면서 내가 대본을 왜 썼을까? 아. 내가 대본을 왜
이렇게 열심히 썼을까? 진선 쌤이 되게 정성스럽게 작업해 주셨거든요. 라는 회의감이 밀려오면서 네. 그 오늘 열심히 작업했던 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고요. 탄탄한 대본을 작업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죠. 대본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그 웹페이지에 오시면 각 정당이 어떤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공약으로 지금 내걸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URL 한번 네.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받아 적으시리라 믿고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네. act.gp 네. 그 영어로 보트 2020인데요. 네. vote 2020 그러니까 x.gp 보트 2020. 네. 치고 들어가시면 정당 지지율 기준 5% 이상 정당에 대해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투표에 많이 들어와서-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웹사이트 QR 코드 좀 알려주세요. 네. QR코드요? QR코드 어떻게 알려줘요? 저희 다 유권자로서 한 표 한 표 행사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이제 기후변화나 이렇게 우리 또 미래랑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면밀히 알아보고 정책 공약 이런 거 면밀히 알아보고 이제 뽑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한번 이런 거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연 쌤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진선 쌤이 이제 딱 5가지 핵심 공약을 되게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한 번 더 조금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투표하러 가기 전에 이미 많이 봤지만 조금 더 공약을 살펴보고 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소 쌤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이 동료가 떠난다는 마음에 너무 슬퍼서 솔직히 방송 제대로 못했고요. 아마 들으시면 습을 느껴지실 거야. 아마. 네. 목소리가 제일 기뻐 보이는 그니까. 그래서 무엇일까? 왜일까요? 아무튼 그 요번 선거가 되게 진짜 많이 발전했어요. 예전에는 기후라든지 뭐 그린들 이런 게 전혀 언급이 안 되다가 그쵸. 요번에는 많은 정당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투표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슈를 다 동시에 보셔야겠지만 자기 지역구에 나오는 후보나 정당 투표에 있어서 기후 위기나 그린 뉴딜에 대한 정책이 어디 얼마큼 좀 확실하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시고 그거를 반영해서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가상 후보죠. 네. 원배 후보님 관련해 가지고 또 저희 선거 유세송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원배 후보님 선거 유세송 투표회를 들으시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풍성한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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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해 지구 위의 원배에게 투표해 대한민국 경제까지 살려주는 원배 최고 투표해 지구 위의 원배에게 투표해 바로 지금 투표해 기후위기 막아줄 후보 한국 경제 살려줄 후보 경제를 살려 그린 뉴딜 추진 일자리도 맡겨주세요 믿음직한 원배 어때요 투표해 지구 위의 원배에게 투표해 대한민국 경제까지 살려주는 원배 최고 투표해 지구 위의 원배에게 투표해 바로 지금 투표해
일자리도 맡겨주세요. 믿음직한 원배 어때요? 투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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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위의 원배에게 투표해 대한민국 경제까지 살려주는 원배 최고. 투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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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위의 원배에게 투표해. 바로 지금 투표해. 투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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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위의 원배에게 투표해. 대한민국 경제까지 살려주는 원배 최고. 투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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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위의 원배에게 투표해.